이재명 의원 전 비서 협박 얘기 3인데요. 저희가 이 얘기 만나보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 민주당에서는 친문 대 친명 간의 신경전이 끝날 줄을 모르는데 여기에 이재명 의원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였던 백모 씨까지 참전을 하면서 이른바 점입 가경입니다. 정진상 외에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 관여돼 있다라고 지난번에 폭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백입니다. 백에 의해서 정진상과 유동근규가 서로 연락하고 공조를 취하는 가운데 약 먹기, 핸드폰 던지기, 그리고 핸드폰을 집어가는 증거 인멸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을 집어갔던 사람은 정진상 및 백의 지인입니다. 백은 이재명의 제1호 수행비서인 사람입니다. 백의 부인 그리고 백의 여동생 모두가 성남시청 이재명 지사 시장의 비서실, 공보관실 그리고 성남 단체협의회 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이재명의 최측근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당시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면서 백모 씨가 얼마나 이재명 의원과 가깝냐 이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현정 의원, 네. 이 전수행비서 백모 씨가 윤영찬 의원이라든지 이원웅 의원이라든지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의원들에게 댓글을 달았는데 댓글 단 그 단어와 말들이 꽤 거칠고 세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백 씨가 여러 군데서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 백 씨는 이재명 의원과 굉장히 밀접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성남시장 할 때 수행실장을 했고 자신의 좀 전에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했듯이 자신의 가족들이 성남시에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만큼 밀접한 관계였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분이 예전에 알겠지만 법인카드 제보한 제보자 있지 않습니까? 예. 7급 공무원. 이 사람한테도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보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성남시에서 어떤 핵심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자기한테 여러 가지 행위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상당히 두려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제 그게 수위가 넘어가서 사실 이분은 그동안 많이 등장했습니다. 언론에. 여러 차례 등장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전화기 관련해서 등장을 했고 예. 대장동 관련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등장을 했었는데 이제 국회의원들을 아예 공공연하게 이렇게 협박하는 그런 행위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원우 의원한테는 안 되겠다. 곧 한 대 맞자. 조심히 다녀라.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좀 협박 아니겠습니까? 또 윤영찬 의원을 상대로 해서는 나중에 뭐 됩니다. 이거 사실 뭐 제가 방송에 말씀 없듯이 그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의원들을 공개 저격합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 이원우 의원은 지금 전략공천위원장을 맡으면서 송영길 당시 대표를 이제 공천 탈락시켰던 분이고 최근에 수박 논쟁을 일으켰던 분 아니겠습니까? 예.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도 이수진 의원이 뭐 지금 최근에 공개를 했잖아요. 본인이 뭐 언론중재법 통과시키지 말아달라고 울었다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이 도대체 내가 어디서 그런 이야기 했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이 두 분 다 이낙연, 정세균 이분들하고 가까운 분들이에요. 예. 자, 이런 분들을 백 씨가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더군다나 이렇게 이재명 의원이 했다는 분이 이런 식의 협박을 공개 협박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이재명 의원도 입장을 밝혀야 된다 봅니다. 왜냐? 자신과 예전에 같이 인연을 맺은 사람이 이렇게 의원들을 공개적으로 협박하는 행위를 그냥 지켜만 볼 수 있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백모 씨가 그런데 오늘 SNS에 사과문을 썼어요. 고언이랍시고 댓글 의견에 마음이 상하셨다면 사과드린다. 이재명 의원님과의 인연을 앞세워서 제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다. 근데 복귀양 대변인 이게 사과를 하긴 했는데 사과를 했다고라도 글쎄요. 꽤 거친 말을 썼기 때문에 이게 수습이 잘 될런지 이재명 의원의 책임론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 백모 씨는 그야말로 이재명을 열렬 지지하는 적극 지지층 이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도 백모 씨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이미 이재명 지사와의 공적인 일과 관련해서는 분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예. 지금 현재로는 그런 과거의 인연으로 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들에게는 뭐 댓글로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표현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재명 의원도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전체 지지자들에게 그러지 말자라는 입장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의원과 아는 사람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이 모두가 다 그 사람들의 어떤 행위나 말에 대해서 어떻게 다 일일이 대꾸를 하겠습니까? 이미 예. 전체적으로 입장 표명한 것으로 대신해도 되는데
저는 저러한 행위가 과연 이재명 의원을 위하는 일일까라는 것을 본인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지금 적극적으로 본인과 생각이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 문자 폭탄이나 팩스 폭탄을 날리고 있는 그 지지자들도 본인들의 그런 행위가 과연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는지라는 것을 차분히 생각해보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누가 듣든지 간에 자기의 생각과 표현이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납득이 가는 방식으로의 의사표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백모 씨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누군지 추론이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지어는 어느 언론에서는 실명을 써가면서 비판도 했던데, 백모 씨를요. 예, 실명을 써가면서 비판도 했던데,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비판받아 마땅하고요. 지금 실명이 거론이 안 된 많은 지지자분들 혹은 자기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저는 돌아보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복대회 의원도 혹시 방송에서 여러 어떤 발언을 했다가 문자 폭탄을 당하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제 SNS에 과거 대선 때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 몹시 몰매를 좀 맞았고요. 그리고 당 내부에서는 없었습니까? 당 내부에서는 일부 방송에서 일부 대선 후보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예. 그에 대한 서운한 표현을 SNS상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정도는 예. 얼마든지 용납이 될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일부라고 하셨긴 하셨고, 지금 사실 당내 민주당 당내는 이른바 수박 논쟁, 그리고 강경파, 개파 다 해체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상민 민주당 의원, 이상민 의원 꽤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데 철험의 해체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볼까요? 332회 카톡을 왜 주고받았어요? 총장하고 연락되지 않았을 네? 경우에 한해서 한 겁니다. 그게 총장과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건 다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말이 되는 가만히 소리죠. 계세요. 그만. 대통령의 그 배우자가 되시는 분하고 안 그렇게 하신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드릴까요? 하시라고요. 예, 잘생겼습니다. 뭐라고요? 잘생겼습니다. 비꼬는 겁니까? 찌들어 있는 개파가 여기저기 있거든요. 예. 민평년, 또 민주주의 4.0, 더 좋은 미래, 철험회 이런 등등이 여러 있습니다. 마치 공부 모임하는 것처럼 둔갑을 했잖아요. 근데 실질은 개파 모임이거든요. 어허. 이건 해체 선언을 해야죠. 해체 명령을 해야죠. 이재명 의원을 둘러싼 입씨름이 뭔가 수위를 넘으니까 이상민 의원은 철험의 해체 얘기까지 나오는데, 수박 논쟁에 이원욱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개파 해체, 철험회, 조 의원님 상대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네, 우선 모든 의원들은 소속감도 필요하기 때문에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모임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민생과 관련한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정치 혁신 과제를 논의하는 그런 기구인가. 이런 어떤 모임이나 어떤 그룹이 될 때는 대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치 혁신이나 민생. 그러니까 가령 16대 국회 때 새천년민주당에는 새벽 21이라는 그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초선 의원 그룹. 여기서는 정말 다양한 정치 혁신 과제가 논의가 됐어요. 여기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라든지 이런 제도가 논의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철험회는 철험회 회원이냐, 이걸 알아보면 일단 많은 분들이 그냥 웃어버려요. 정말 너무나 이 상식과는 동떨어지는 이런 언행을 하는 게 지금 눈에 많이 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야를 구별 말고 민생이라든지 정치 혁신을 같이 논의하고 같이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치열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은 필요하다. 그 모임은 항상 그런 어떤 정치 혁신과 민생에 대한 공부가 전제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